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토요경제 토론. 오늘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정태헌 회장님과 한반도 광물자원연구센터 양민호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가 북한에는 풍부하게 매장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북 공동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싶은데, 정 회장님? 우선 그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한 기초 과학, 그 경험을 통해서 우선 이 재련, 그다음에 가공 기술, 응용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오랫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자력 경쟁을 기본으로 국가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는 80년대에 이미 석유 산업으로 전환을 했지만은 북한은 석탄 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자력 경쟁 원칙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국가가 처한 여건 내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국가를 경영한다. 이것이 북한의 자력 경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유한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수입해야 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대체 자원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없는 대로 버틴다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각 사업장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부족한 물자나 장비의 수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수리 능력과 개발 능력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술과 이 수리 능력들은 북측의 이 군수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된 산업별로 기술 인력의 배치하고 활용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처럼 북한은 부족한 물자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초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에 아무래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따라서는 산업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우선적으로 응용과 개발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초와 응용 개발 연구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향후에 남북 간의 제조 산업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물 자원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개발 장비와 그 다음에 기술을 투입을 해서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끝으로 이 남한에서 우리가 수요하는 자원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자원을 대체를 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우리 민간 기업들이 북한과 이제 광물 자원과 관련한 협력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남북 간의 광물 자원 협력이 이렇게 활발한 건 아니었고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남북 광물 자원 협의가 시작된 게 2001년도에 성남전자공업에서 강원도 평강에 이제 탄탈륨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걸로 그래서 중단됐고요. 이 탄탈륨은 아시다시피 휴대폰 경량화의 아주 핵심적인 소재고, 아마 그 뒤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북한 광물 자원에 투자한 게 이제 광물자원공사의 흑연 광산인데, 정천에 있는 흑연 광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광산에 투자한 게 아니고 성광장 시설에 한 6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완공을 해가지고 일부 제품이 들어오다가 의사조치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그 남해화학 등에서 이제 대대리 인광석 개발에 대한 협의를 했었고, 그 북한의 해주나 금강산 등 모래, 그런 게 2005년도 이후부터 상당량이 연간 한 많을 때는 수백억 정도 북한 모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전후에서 포스코에서 이제 무산 철광석 개발 계획을 세우고 현지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철광석 수입과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제철소 건립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또 아마 포스코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 회장님, 그러면 지금 아직 이 개발되지 않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에는 일제 그 강점기 때부터 개발해왔던 광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새롭게 그 개발되는 그런 광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광물을 그 개발할 때는 선광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금속을 채취를 하는데, 이때는 예전에 이 선광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물에 대한 그 함량을 100%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그냥 침전돼서 있는 그것을 그 미광이라고 하는데, 그 미광에 이 포함되어 있는 그 빼내지 못하는 그 금속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각 이 금속별로 하면은 수백만 톤씩 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체 우선 간단히 예를 들게 되면은 한경남도의 장진군에 있는 중석광산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월프람, 이 텅스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약 500만 톤의 미광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광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함량은 약 5%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현 광산에 대해서는 여기는 약 한 1,410만 톤 정도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철광석의 평균 품위를 한 65%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개발했을 경우는 약 한 110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 훌륭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850억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이 해외에서 광물 자원을 수입한 게 35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이제 북한의 천연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광물 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는 최대 20조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측의 풍부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양 이사장님,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진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사이트 개발 관련되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단천지구에 이제 마그네사이트 광석을 개발을 해가지고 마그네시아와 내화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걸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 상당히 큰 매출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이 마그네사이트 관련 산업을 거의 세계에 독점하고 있는데, 고부가치 상품인 영용 마그네시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고, 그 대표적인 산지가 바로 대석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천지구에 이런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큰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연간 마그네시아 전체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약 8조 원 이상이 되고, 마그네시아 내화물 세계 시장은 약 10조에서 10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상당 부분 북한이 차지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마그네사이트 개발은 우리나라 시장만 볼 거 아니라 세계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제철소를, 종합 제철소를 만들게 되면은 그 제철소에 여러 가지 광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철광석, 무연탄, 석회석, 니켈, 크롬, 망간, 몰리브덴, 규석, 형석, 흑연 등이 다 북한에 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남북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과연 이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이제 짜야 할 것인가, 이 구상도 궁금합니다. 정 회장님. 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 공유된 정보를 그 산업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북 자원 개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이 남북 간의 경협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이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산업별로 특수한 역량이 있는 기업, 특히 신기술과 사업 능력을 보유했지만은 기존 시장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우수한 이 중견 또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북과 이 사업을 통하게 되면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고 북쪽과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에 꼭 필요한 비교 우위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은 남북 산업 전 분야에 활성화하고 공동을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 수요 업체하고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남북 간의 산업 잠재 역량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경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는 선결 조건이겠죠. 특히 자금 확보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국제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구체적이고 또 액션적인 플랜을 세우고서 먼저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나 금융회사 또 민간 투자자, 건설회사 등이 아주 복잡하게 엮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각 기업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제시도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풀려야겠죠. 이제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북미 간 협상 시작돼서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 저는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풀릴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광산물에 대한 모든 수출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풀려야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풀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광산의 개발에 필요한 게 사회 간접자본 시설인데 북한은 도로나 철도, 발전소, 항만 시설 등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건 사실 막대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1990년대부터 동북아 개발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정부의 자금을 쓰든가 아니면 해외에 금융 자본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게 남북한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이제 북한에 투자했을 때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로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투자 보험이 그런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간에 이렇게 상호 협력을 해서 광산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금속 가공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 마케팅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광물 개발해서 남한에만 파는 게 아니고 북한 인근 지역이 사실 광물 대소비국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거고 한국과 일본도 광물 자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그래서 물면에서 광물 자원 이렇게 판매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새로운 남북 광물 자원 협력 기반이 이제 잘 조성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차례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양 이사장님. 네, 저는 이제
광물 자원은 이제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채취를 하는데 드는 비용만 들어가지 원료 값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개발만 하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생각을 하고, 근데 향후 이제 그 여러 이제 미국 등 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특히 금속광 같은 경우에 금이나 은, 구리, 니켈, 주석 같은 경우 대부분의 광물이 20년에 40년 정도 되면은 매장량이 거의 고갈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석유가격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정도 떨어졌지만은 광물 자원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일부 광종은 지금 철광석 같은 경우는 톤당 115달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광물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많이 변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매장량 고갈 문제가 있어서 광물 자원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는 금융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SOC 시설 투자나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탐사 사업에는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밖에 이제 민간 기업은 개발이나 유통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것도 정부나 통일부 등 정부는 이걸 적극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마 수년 안에 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기자님. 네. 우선 그 남북 관계는 그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평화경제의 실현은 남북 기업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기업의 추진력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남북 경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그 남북 경협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과 아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북 경협도 남북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또 남북이 상호 필요로 하는 산업을 기반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오늘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우리경제협력 기업협회 정태헌 회장님, 한반도 광물자원 연구센터 양민우 이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